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성탄절 전까지 재정절벽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밝힌 것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이 미국 정치권의 재정절벽 협상이 내년 초에나 타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10월 신규주택 판매가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지난달에 비해 0.3% 감소했습니다. 경상수지가 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연간 전망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우가 오늘 3차 발사에 나섭니다. 정부가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90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경기 침체로 너나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요즘이죠. 그런데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직원들의 임금은 3년 연속 인상해주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시면 참 좋은 직장이다. 나도 그런 곳에 다니고 싶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적자 속에서도 임금 인상이 여유로운 곳, 바로 공기업들 얘기입니다. 286개의 공기업의 부채가 국가부채보다 더 많다고 하죠. 국가부채가 지금 한 420조 정도 되는데 공기업의 부채는 463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자, 공기업들의 부실 경영, 그러나 책임지지 않는 부실 경영, 그리고 임금 인상만 요구하는 것 같은 행태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02-2000-4974부터 5까지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글로벌 마감 시장부터 알아봐야겠죠.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인물들의 발언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장 때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얼스킨 보우스 재정적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재정절벽 협상이 연말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는 낙관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현재 겪고 있는 난항을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따로 백악관에서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결과를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놓길 바란다는 발언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도왔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코스트코가 5.9%나 올랐고 백화점 JC페니도 4.2% 상승했습니다.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0.83% 106.9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2,985.11 기록했고요. 나스닥 역시나 0.8%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2,991.78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나 빨간불 켰습니다. 0.79% 오르면서 1,409.93으로 장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어제와 달리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유럽 증시가 마감되기 직전에 미국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이 입장을 밝힌 점이 유럽 증시에서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마감 상황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변동이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빨간불 켜면서 5,803.28 나타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7,343.41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0.37% 소폭 상승하면서 3,515.19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아시아 보시겠습니다. 아시아는 어제 꽤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에서도 미국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등 요인을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증시는 이틀 연속 2,000선 아래서 머물렀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5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동안의 상승 랠리로 시장이 과열됐다는 인식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 지수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 넘게 떨어졌습니다. 114.95포인트 하락하면서 9,308.35 나타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0.89% 내려간 1,973.52, 홍콩 항생지수 0.62% 빠진 21,708.98로 장 마쳤습니다. 네, 어제 환율 상황 점검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소폭 올랐습니다. 2.4원 상승하면서 1,086.5원에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지은 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을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벽부터 외신 정리하고 방송하려면 힘드실 텐데 특별히 뭐 운동하고 계신 거 있으신지요? 네. 저는 방송 끝나자마자 요가나 필라테스를 잠깐 하고 다시 신문 업무로 복귀를 합니다. 네, 효과는 있는지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열심히 운동하셔서 늘 건강한 모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요? 네, 제가 계속해서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요. 뭐 라오스나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 이런 곳에 그런 곳이 새로운 시장이다, 그런 곳에 새로 뜰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가 IT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수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바로 인도의 비즈니스 월드라는 잡지인데요. 바로 경영지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경영지인데 이곳에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IT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나라인 만큼 새로운 IT 시장을 찾아 나서고 있었는데요. 바로 인도 기업들에게 인도 IT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가 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이런 곳들에서는요. 80% 이상의 기업들이 앞으로 IT에 대한 서비스를 늘릴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보유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곳에 새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렇게 연도별로 보시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아웃소싱도 그렇고요. 트레이닝도 그렇고 IT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바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스티프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한국에도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라틴 아메리카를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SI 시장은 벌써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 좀 남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어떤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아라비안 비즈니스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바로 아랍에미레이트가요. 앞으로 외국인도 100% 기업을 소유할 수 있게끔 법 개정안을 만든다고 하네요. 사실 아랍에미레이트가 처음 생겨날 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외국 투자금과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또 건설업을 함으로 굉장히 붐이 일어났었는데요. 바로 몇 년 전에 그게 붐이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하락세였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아랍 정부들이 아무래도 사실 처음 이게 조인트 벤처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서로 윈윈 하자는 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외국인들에 대한 제재들이 외국인 기업 투자들을 줄이고 이들에 대한 어떤 성장 방향성을 굉장히 막고 있다는 결과물이 나와서 앞으로는 외국인들도 100% 소유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좀 건실한 외국 기업 유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조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요? 네, 마지막 보도는요, 또 종목에 관련된 것입니다. 요즘 사실
저는 예전에 지난주에 금보다는 이제 은에 투자를 그렇죠. 하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사실 조지 소로스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가분들이 금에 다시 한번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는요, 금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떨어지는 금속물이요, 바로 구리라고 합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아직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요.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이 남아 있다고 해서 구리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마켓워치라는 곳의 보도를 한번 전해드리고자 뽑아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리 수요나 가격은 경기 선행지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구리값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 뭐 경기도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좀 기대해봐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투자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오늘에는 신한금융투자증권의 곽상준 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상준입니다. 네, 오래간만이네요.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한 세네 달 반갑습니다. 만에 전화 연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뉴욕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겠는데 어땠습니까? 네, 일단 그 재정 절벽에 대한 고민으로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오늘 잘 마감이 되었습니다. 유럽도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상승폭이 조금 컸습니다. 초반에 하락세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장중에 재정 절벽에 대한 해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전환하며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83%가 상승을 하면서 13,000에 바싹 다가선 12,985포인트를 기록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0.79% 상승하면서 1,409, 그리고 나스닥은 0.81% 상승한 2,991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상승한 흐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정 절벽에 대한 재정 절벽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했다라는 점인데요. 미국 공화당 하원 의장인 존 베이너 의장은 재정 절벽 협상을 낙관한다라고 얘기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협상을 낙관하고 크리스마스 전 타결을 희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미국의 경제 상황들을 발표하는 베이지북은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해서 성장 속도는 좀 느리지만 지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재정 절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높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는 이제부터는 앞으로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흔들게 된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인데요. 사실 선거를 마감하고 난 다음에는 금방 재정 절벽이 풀릴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그 수사를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이 많습니다.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 서로 간에 주판을 튕기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의견이 상당히 갈라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안심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 타결을 희망한다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때까지 이번 이슈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미국의 재정 절벽을 협상을 타결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바로 미국 주식시장 흐름이 될 것이다라는 점인데요. 즉 재정 절벽 문제가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하락으로 반응을 하고 오늘처럼 협상이 잘 될 것으로 예상되면 상승으로 반응을 하면서 그 정치권에 압박을 주게 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앞으로 당분간 즉
재정 절벽이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는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급등락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유럽도 무난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독일은 0.15%, 영국은 0.06%, 프랑스는 0.3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에서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이번엔 우리 증시 이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어제 코스닥에서 SNS주 상승이 아주 돋보였는데요. 네네. 정치와 관련된 증시 이슈, 아주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 SNS 관련주들의 강세는 예.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테마주로 엮는 대선 테마주들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반 최근에 많이 급등락을 했던 일반적인 대선 테마주들은 대선에 출마한 인사들과 관련성이 있다. 무슨 동창이라든가 지인 관계라든가 친인척 관계라는 이유로 주식이 급등락을 해주었는데요. 그 부분은 정말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전혀 무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100% 투기장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어제 상승하게 된 SNS 관련주들은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SNS 관련해서는 이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기존의 테마주들과는 결이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관련주들의 실질적인 실적이 크게 올라가느냐? 그거는 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SNS를 이용한 네트워크 환경의 트래픽 증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이 더 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승하는 폭이 커질 경우에는 밸류에이션과의 이격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좀 살펴보면은 대형마트 규제가 좀 단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각종 규제 체계 불안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유통주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하는데 내년 상황도 별반 다를 게 없겠죠? 네, 이미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네. 편의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규제안이 나온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된 부분은 뭐냐면 편의점을 개설할 때 800m 안에는 동일 편의점을 이렇게 넣지 못하도록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편의점 때문에 경쟁이 격화됐고 그로 인해서 수익 내기가 매우 어려운 국면이라면 편의점주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이제 이게 일종의 경제 민주화 이슈하고도 좀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주들 입장에서는 응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점포 출점이 어렵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실적 순산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같이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입장과 개인들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것. 그리고 또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결국 이러한 이슈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유통주들 중에서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통주들 전체적으로 모두 다 이번 규제로 인해서 모두가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크게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유통업종들은 대체적으로 백화점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대신에 이 마트 규제가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날 영업을 못하게 하는 마트 규제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현실적으로도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은 지금 추가적으로 성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성장성 하락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제부터 한번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단순히 성장성만이 중요한 것이냐, 주식시장에서 그럴 것이냐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이래 자리를 잡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지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실적을 잘 얻는 업체들은 과거에 비해서
높은 주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통신업종들의 강세를 보면서 그런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없다고 해서 항상 저평가가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안정적인 이익을 구가하고 그리고 꾸준한 배당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야 볼 대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서 대선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날씨 관련된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급변할 때마다 이제 주식시장에 꼭 등장하는 것이 계절 수혜주인데요. 네네. 올겨울 주목할 만한 업종, 그런 종목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날씨 관련해서는 사실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날씨 이코르 전력난 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 같았으면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의류업체들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옷을 더 많이 입어야 되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몇 년 전부터 겨울 난방을 기존의 시스템과 조금 다른 전기를 사용을 하는 그런 난방 시스템이 점차 이렇게 보편화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원자력 발전소의 불량 부품 등으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 가동이 어려워지는 상황 그리고 국민적인 저항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해서 전력난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난과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바로 전기, 가스, 유틸리티 업종들이 그러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라든가 삼천리라는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높은 흐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 어떻게 견뎌야 될지 잘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전력난, 겨울철 전력난 문제는 올해가 끝이 아닐 수 있고 그다음에 선거 이후의 상황들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원자력 발전을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훨씬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겨울철에는 전력 가스 관련 회사들이 양호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우리 시장 억누르고 있던 재정절벽 문제라든가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간단하게 좀 투자 전략 좀 전일장 하락을 짚어주시죠. 상당히 포기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반등이 그대로 한국 시장에 오늘은 네.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하루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대 중반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가격 부담을 상당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1,860선에서부터 올려준 주가이기 때문에요. 네. 1,930 이상이 가게 될 경우에는 일부 보유한 주식들 중에 수익난 종목들은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장과 함께 오늘 장의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부장님 이른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방만경영의 책임 대신 임금 인상만 발빠른 공기업, 고려대학교 오종근 교수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대결이라고 불리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제2의 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애플과 소송 간의 대결이 어떤 국면으로 전개될지 서울대학교의 오정석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